제가 여러분 점수로 올려드려야 되는 게 16일부터 29일 사이에 올려드리면 돼요. 이게 29일이 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대충 한 2, 3일쯤 전 같은 느낌으로 25일 목요일 밤까지 정규 마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에 해당하는 27일 토요일 밤까지를 추가 기한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채점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밤까지 해서 내시면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다 종합해가지고 학점을 만들어 놓고 뭐 적어도 월요일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 되기 전까지는 게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25일이 아마 주차로 치면 17주차 목요일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니까 여러분 뭐 미적 기말고사라든가 그런 거랑 잘 안배해서 여러분의 첫 번째 학기에 마지막 종말을 잘 맞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지금 13주차 자리에 오늘 수업 같이 진행할 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살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대충 빠르게 주파한다면 1시간 반 컷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오늘부터는 아마도 저를 찾으려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이 클래스에다가 토론이랍시고 해서 항목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속해가지고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면 거기 이게 기명이란 말이에요. 토론이다 보니까 그 댓글 달려있는 순서대로 제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서 서비스 진행하고 다 되면 그 친구는 가고와 같은 식으로 우리 여유 시간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나만의 게임 만들겠다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챙겨볼 만한, 우리 이전까지 살펴봤던 뭐 이니셜라이즈니 업데이트하는 거니와 관련된 얘기들 중에 조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얘기를 오늘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우리가 해볼 만한 게 몇 개 있기는 해요, 이슈가. 근데 그거는 모든 반에 공통적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반은 이거, 화요일 반은 조금 다른 거, 우리 금요일 오후 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다른 거와 같은 느낌으로 해갖고 챙겨서 또 도망갔어도. 여러분 이거 자 우리 요거 전자출석부 당신이 몇 분 몇 초에 카드 찍었는지가 시간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냐, 그래요. 우리 지금 명단 까면 저거 이름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몰래 본인이 뒤에서 시간 기록해 놓고 뒤에서 몰래 여러분 그 출석부에 가끔 보면은 빨간색 느낌표 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내부 고발 당한 사람이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당당하게 결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건 그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각 반별로 조금 다른 내용 진행하고 영상은 이제 모든 반에다가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16주차도 우리는 시험은 안 볼 건데 저는 등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16주차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여기를 쓰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때문에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주차 금요일 날에는 여기를 오긴 올 건데 310관 보통은 1층 어딘가에서 자빠져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톡방이라든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오시면 이제 종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16주차는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있으실 테니까 그거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일단은 인트로를 해두고 오늘 내용을 빠르게 주파를 해봅시다.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스테이트라는 제목으로 갈 거고, 자, 요거랑 관련한 몇 가지 이론적인 얘기를 챙겨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살짝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한 실행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얼마든지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이 스테이트 개념을 또 똑같은 사람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안 보이면 그거잖아요. 그 타조가 숨을 때 자기 머리를 모래밭에 처박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당당하게 앞문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는 친구를 살짝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 개념을 실제로 내 파이썬 프로그램, 내 GUI 프로그램, 내 게임에다 적용을 할 때 들여야 되는, 키보드로 쳐야 되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점에 살짝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그림 그리기 기법이랑 빠르게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이 13주차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초기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시간을 들여보시고, 그 다음에 15주차, 16주차에는 이제 초기 버전 일단 만들었다 치고 내가 최종적으로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이런저런 기능들까지 다 들어간 최종 버전을 뭐 시험 공부하면서 겸사겸사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말씀드려 놓고,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면 우리 자, 봐봐요. 우리 4주차 수업 시간에 순차 분기 반복이래 가지고 여러분 프로그램의 그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재료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26학번 여러분 작년까지 수능 보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딱 세 개만 기억합시다와 같이 전달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을 몇 년 했든 간에 아마도 그래,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뒤지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막 그런 뭔가 획기적인 이전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본다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100살 때 내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때 얘기했던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만 가지고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은 우리 수업 시간도 그렇고 기컴프 수업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까지 구성해 본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 정의, 여러분 그 과제 같은 거 듀얼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함수 정의 내용을 적을 때도 언젠가는 리턴문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꾸 신경 쓰이는데 오늘이 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징을 할까요? 야이씨, 본인 앉아있다 이거지. 여러분 그냥 결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출석 0%잖아요. 아니 지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출석 0%면 결석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 출석 0%라도 결석 4번 하면 F긴 한데 솔직히 등록금 얼마입니까? 그래, 400만 원이라 치자. 4분의 1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그래 뭐 구독 같은 거 하면은, 아니면 그래 코스피에 투자를 하면 3월 달에 삼성전자에 넣었다라고 칩시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무튼 간에 이젠 더 이상 안 찍겠지, 10분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정의 같은 거 적을 때 언젠가는 어떤, 예를 들면 if문이라든가 if문의 else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return문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전체 함수 정의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끔 여러분의 함수 내용물, 코드 실행 흐름을 이제까지 구성을 해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return문 실행하면 게임 그만둔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듀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치 먼저 비교해가지고 그 능력치가 더 큰 친구, 그러니까 능력치가 같지 않다라면 거기서 바로 승부를 끝내도록 대부분의 친구들은 구성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드 덩어리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py 파일, 여러분의 모듈의 내용물을 적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맨 위에다가 엄청 중요한 데이터 준비하기 위한
임포트 타임이라든가 임포트 랜덤 같은 거에서 내 이름 사전에 중요한 단어 등재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사용자 눈에다 전달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문장 실행해서 퇴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F5 누를 때 거의 항상 열심히 내 프로그램, 내 .py 파일 안에 적어둔 문장 실행하다가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거기까지 진행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꺽쇠 3개짜리 우리 인터랙티브로 돌아오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건 방금 전에 멱살 붙잡고 내용을 실행하고 있었던 .py 파일의 마지막 문장 실행이 지금 끝났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대전제에 해당하는 순차 개념이라든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라든가 관련한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영원히 실행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장들의 개수는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이가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차에 몸을 맡기고 앞으로만 나가면 뭐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고 언젠가는 리턴문을 만나거나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 실행을 끝에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3, 4, 5월 동안 같이 진행해 봤었던 구경해 봤었던 수많은 예시 코드들이 이제까지 늘 그래 왔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의외로 반대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그 안에 CPU 들어있고 그 안에 메모리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SD 카드인가 뭔가 꽂으면 용량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용자 입장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직접 플레이해본 게임이라든가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유튜브 앱을 켰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영상을 딱 틀었어요. 그러면 뭐 수업 영상이 1시간짜리라고 칩시다. 그 1시간 동안 내가 손을 아무것도 조작을 안 하고 그 핸드폰이라는 컴퓨터를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1시간이 되기 전에 그 친구가 일반적으로는 퇴근을 안 하죠. 유튜브 앱이 화면에서 지 맘대로 쓱 하고 저 갑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그 바탕화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는 1시간짜리 영상을 다 시청을 끝낸 이후에도 유튜브 앱이 본인 마음대로 퇴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음 동영상 그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리면 댓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튜브 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재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핸드폰 앱들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이제 할 거 없어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집에 가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알아서 퇴근하는 경우는 어쩌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지문 찍어가지고 인증 한번 진행하는 느낌으로 동작하는 앱들, 뭐 패스라든가 막 그런 거 깔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요청에 의해서 살짝 튀어나왔다가 지문 찍고 완료 버튼 누르면은 퇴근하고 뭐 그런 조그만 앱들은 있기는 한데 그런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대부분의 앱들은 핸드폰 앱들은 우리가 밖에서 손을 예를 들면 백 버튼을 연타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가 거의 뭐 0. 몇 % 돼가지고 이제 핸드폰 본인이 위험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다 짐 쌉시다. 얼른 종료해야겠어요와 같이 그런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 핸드폰 앱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계속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윈도우에서 컨트롤 쉬프트 ESC 왼손으로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는 앱을 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트북을 켠 지 8일 1시간 23분 52초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치면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기동한 지 현재 8일이 되게끔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제가 글자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파워포인트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그냥 요 그림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화살표 키라든가 ESC 키라든가 Alt F4라든가를 누르지 않는 한 이 친구는 노트북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핸드폰 앱들,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런 프로그램들, 파워포인트든 카카오톡이든 유튜브 앱이든 저런 프로그램들의 코드 영역 역시나 그걸 구성하는 문장들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파일 자체의 크기라든가는 고정돼 있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대해서 보면 저 powerpoint.exe라는 프로그램에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 거예요. 그걸 실행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친구들은 8일이면 8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우리 310관 엘리베이터 탈 때도 계속 뭔가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런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걔도 컴퓨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걔는 이제 전원 버튼을 내린다든가 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런 대부분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 길이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의외로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2주차 수업 시간에 같이 구경을 해봤습니다.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학교종 노래 한번 부르는 거 우리가 잘 진행했어요. 배속 조정 기능 같이 진행해 봤어요. 그 다음에 연속 재생 기능을 같이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월 딱 중순 되자마자 우리가 거의 사실상 가장 먼저 진행해 봤던 프로그래밍 결과로서도 걔도 우리가 F5 눌렀을 때 계속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컨트롤 C 눌러서 이제 좀 닥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 노트북 배터리를 태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while문이라는 문장을 적어서 기본적인 순차 흐름이 아닌 반복 구조를 내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밀어 넣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기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기는 어떤 문장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순차가 기본이 한 번이라고 치면 우리는 지금 문장 3개 적어놓고 더 오랫동안 내 프로그램 실행됐으면 좋겠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분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차는 우리가 어길 수가 없는 대존재입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반복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든 카카오톡이든 유튜브 앱이든 그 실행 흐름에는 반드시 반복 흐름이 들어있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보통 저런 프로그램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얘 오랫동안 실행돼야 되니까 우리 그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 while문 하나 똥 하고 가운데다 놔둔 다음에 매번 내용물을 실행할 때마다 이번에는 예를 들면 봐봐요. 이번에는 키보드 입력을 다뤄야지. 이번에는 유튜브 앱 생각해 봅시다. 화면을 한 그림만큼 움직여야지. 이번에는 인터넷 가가지고 다음 수업 영상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지와 같이 매번 반복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구성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 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앞문 보시면 천장 에어컨 공기 조절기 저거 희망 온도를 5도까지 낮출 수 있는 리모컨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저 친구도 까보면은 조그만 컴퓨터, 8비트 컴퓨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 눌렀다 뗄 때마다 희망 온도를 1도씩 올린다 내린다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친구도 전원이 연결돼 있는 한, 그 다음에 특별한 죽어라 신호 같은 거 오지 않는 한 계속 우리한테 현재 온도랑 희망 온도 같은 거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뒤에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짝 작업 관리자에서 보여드렸던 저 윈도우라든가 맥OS라든가 iOS라든가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소위 운영체제들도 당연히 그 안에는 그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 한가운데에는 아마도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열심히 Alt F4 눌러서 시스템 종료하지 않는 한 저 친구는 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팩트기는 합니다. 반복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매번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이번에는 A 작업해야지, 이번에는 B 작업해야지 와 같이 구사할 수 있게 매번 동등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것들 중에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을 법한 보편적인 한 가지 방법을 조금 이따가 뭐 스테이트인가 뭔가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조금 원초적인 느낌으로 살짝 한 바퀴만 더 돌려놓고 이런 내용을 한 소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론적인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구도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호출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본론 한번 진행하는 거다 쳤을 때 뭐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이전에 본 적 있는 함수 이름들이잖아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한번 실행하고 while문 죽어야 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내용물 안에는 업데이트 호출 시기랑 살짝 기다리기 위한 부수적인 코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GUI underscore core.py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저 while문에 들어있기는 한데 뭐 실제 생김새는 많이 복잡하고 못생겼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챙겨놓고 넘어가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반복 준비, 반복의 3단 콤보 해가지고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그러니까 GUI underscore core.py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py 파일, 우리 지금 튜토리얼이라든가 그런 데 구경해 봤을 때 항상 업데이트 함수 정의,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 각각의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다르게 적혀 있는 걸 구경해 봤었단 말이죠. 그 중에 이니셜라이즈는 요 커다란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딱 한 번 내용을 실행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의미 관점에서 반복의 3단 콤보 중에 첫 반복 준비. 맨 처음에는 주인공 네모를 몇 컴마 몇에다가 어떤 크기로 놔둘 것이냐라든가 맨 처음에는 스코어를 얼마로 두고 스코어는 0으로 두고 라이프는 3으로 두고 스타트 한다와 같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꽤나 많은 할당문들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이전에 늘 반복 흐름 구사할 때마다 보편적으로 써왔던 거를 챙겨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할 때마다 매번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도 여러분이 직접 업데이트 내용물, 함수정의 내용물 집어넣어가지고 적절한 코드 키보드로 쳐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네모의 현재 위치를 가져와서 XY 좌표에 1씩 더해가지고 그 네모의 새로운 위치로 지정한다 하면 그 F5 눌렀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네모가 오른쪽 아래로 스무스하게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연출이 됐었다 이겁니다. 그걸 원한다? 그렇게 짜시면 돼요. 딴 걸 원한다? 다르게 짜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W키를 누르면 뭘 한다라든가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내 캐릭터 전진시킨다라든가 아니면 내 캐릭터 네모랑 장애물 네모랑이 화면상에서 서로 겹친다라면 그건 게임 오버라고 판정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어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 그렇게 두 네모가 겹친 그 시점에 게임 오버 판정이 성공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게임 오버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번 반복, 그러니까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난 직후 시점에는 다음 반복을 시작하기 전까지 살짝 기다리는 승자의 여유 같은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우리 타임점 슬립 본 적 있으니까 그런 거가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봐봐요. 우리 2주차 때 역시나 봤던 건데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의 노트북은 어떤 문장을 1초에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실행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렇게 중간중간 기계가, 컴퓨터가 기다려주는 시간을 마련을 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예를 들면 1초에 막 300번, 500번 이렇게 호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 한 번 호출할 때마다 장애물이 다가오도록 했는데 봐봐요. 여러분 게임 만들 때 예를 들면 다가오는 장애물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 봅시다. 이런 장애물이 이제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이렇게 다가올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의미 관점에서 이 친구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너무 빨리 눌렀다. 이쯤에서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맞아서 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늦게 눌렀다. 예를 들면 뭐 여기쯤 왔는데 점프 버튼 눌렀다. 하면 이 친구 올라가다가 이제 머리 부딪혀갖고 뒤질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발동을 해야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점수가 올라가고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타이밍을 플레이어가 감지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저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우리가 게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 예를 들면 초속 60픽셀로 온다. 뭐 그러면 잘 재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런 잠시 기다리는 코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초속 60픽셀이 아니라 거의 뭐 0.1초 만에 화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점프 누르지도 못하고 뒤지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 피지컬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행성 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 친구가 딱 눈에 보이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내 눈에서 내 머리로 가고 내 머리에서 눌러야겠다 판단이 와서 내 검지손가락까지 전기 신호를 보내야 스페이스바를 누를 수 있는데 거기에 걸리는 최소한도의 시간이 우리 기계가 아닌 우리 생물체에 해당하는 인간들한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업데이트 내용을 수백 번, 수천 번 실행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조금은 기다려주게끔 일반적으로 구성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지해 있는 동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사용자는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다가오는 장애물 네모를 보고 이번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거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할 거냐 등등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여유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마도 보통은 사용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가끔은 할 예정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매번 착실히 기다려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출식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은 예를 들면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내용물을 실행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GUI 모듈의 기본 세팅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프레임 액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게임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 R 키를 게임 실행하는 도중에 누르면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FPS는 60, 12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게임 조금 하다가 뭔가 렉 걸린다 싶으면 그 숫자가 요동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그 무슨 정신 해가지고 커다란 친구가 총 2개 들고 서로 맞디라는 그 게임 있잖아요. 걔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R인가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네트워크 통계라든가 핑이라든가 그런 거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FPS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 FPS가 frames per second의 약자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1초에 저 업데이트를 몇 번 호출하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PS가 떨어지면 화면이 끊기는 것 같아 보이거나 또는 게임 속 시간 자체가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아마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우리 GUI 모듈도 저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그 60분의 1초랑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어쩔 때는 그러니까 60분의 1초면 몇 초입니까? 60분의 1초죠. 그러면 몇 밀리초입니까? 대충 16.67 밀리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666666 정도 나올 겁니다. 100밀리초가 안 돼요. 100밀리초면 10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데 10밀리초가 걸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6밀리초 동안만 살짝 더 기다리고 왈몬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FPS를 60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업데이트 내용물은 현실 시간 60분의 1초마다 내용을 실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초속 120픽셀로 나한테 다가오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업데이트했다가 매번 호출 당할 때마다 2픽셀만큼 나한테 다가오도록 하면 그렇게 코드 적어두면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타임스탬프라 그래가지고 현실 시간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업데이트 다시 한번 종합하면 이니셜라이즈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할당문들을 적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이제 그 반복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을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주기적으로 호출된다, 60분의 1초마다 호출된다라는 걸 상정하고 내용물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게임 속 시간의 흐름 그 자체는 인수로 넘겨드리는 타임스탬프 값으로 여러분이 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 60분의 1초 동안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W 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가져오실 수 있게, 마우스 포인터 좌표라든가 가져오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내 캐릭터 네모의 XY 좌표로 지정한다라든가 너비 높이로 새로 지정한다라든가 같이 해서 저 사람한테 다음 60분의 1초 동안 어떤 게임 화면을 어떤 그림을 눈으로 전달해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데이터 흐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끔 아마도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은 함수 호출식이거나 아니면 대놓고 할당문이거나와 같은 것들로 점처리 될 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 정도예요. 우리 GUI 모듈 실행 흐름,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여러분의 게임의 실행 흐름은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반복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여러분이 직접 이번에 뭐 할 거냐, 이번에 뭐 할 거냐를 업데이트 함수정의 내용물로 적어둘 수 있게끔 그렇게 안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 실행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키게 될 겁니다. 거기서의 데이터 흐름은 가져와서 셀 값 만들고 그거를 어딘가에 담아두거나 하는 걸로 여러분이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적용하면 그 GUI 프로그램, 유튜브 앱이라든가 등등과 같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GUI 모듈 말고도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른 동네에도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패러다임입니다. 패턴이에요. 왜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분기는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순차는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메모리 크기 한도가 있어요. 파일 용량의 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반복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반복을 썼다라고 저는 지금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짚어두고 이제 스테이트랑 관련한 얘기를 슬슬 시작할 예정인데 그 전에 예시 코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올려놨고 이 친구 13 예시.py edit with idle로 여신 다음에 그냥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세요. 뭐 모든 예시가 다 그렇죠. F5 눌러보시면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라고 지금 제목에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엔터키를 누르면 기다리는 중 하고 뭔가 그림들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저 5개의 그림이 딱 하고 멈추고 여러분들한테 3을 누르세요라고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게임의 일단 제목은 Press 3 to Win이라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3번 그림만 이렇게 파란색 네모 그림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멈추고 나서 제가 제한 시간을 아마 1.0초로 잡아놨을 거예요. 1초 안에 마우스 포인터를 3 그림 위로 올린 채로 좌클릭을 하면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승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적절한 승리 메시지와 회색 화면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설명하느라 1초 제한 시간이 경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초과입니다. 빨간색 굴욕적인 패배 메시지 화면을 구경을 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클릭을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1번 그림을 눌렀다 이러면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노란색 엔딩 화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의외로 멀티 엔딩 시스템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그러니까 시간촉으로 패배하거나 잘못 눌러서 반칙패를 당하거나 그렇게 세 가지의 엔딩을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엔딩이 나왔다, 게임이 끝났다라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기쁨, 패배의 아쉬움, 굴욕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게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는 3.0초 동안 엔딩 화면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3초가 지나면 이제 심하이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고 있었던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배경 화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림들 다 철수시킨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하고 다음 판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엔터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섞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몇 번 플레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오묘한 점이 어디에 있냐? 저거 지금 기다리는 동안 어쩔 때는 되게 빨리 멈춰요. 이 셔플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림들 위치를 계속 바꾸는데 이게 금방 멈추고 나한테 1초 이제 째깍째깍 재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지금쯤 이제 끝나지 않을까? 3 여기 있을 때 멈추면 좋겠는데 하고 내가 지금 고심하는 사이에도 계속 흘러가다가 내가 방심하는 때 딱 멈춰가지고 3을 누르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셔플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매번 다릅니다. 시간차 어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 생각보다는 맞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이거 예시를 처음 만든 게 청년 말기 시전에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0.5초로 제한 시간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지 모드로 1.0초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20대 초반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우스 좋은 거 사시면 1.0초 안에 충분히 누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절한 승리 메시지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이 .py 파일 안에는 이러한 흐름, 자 지금 봐봐요. 이 게임에는 뭔가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같은 겁니다. 엔터키를 누를 때까지 새 생명은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번 태어나면 그 친구는 살짝 셔플링을 하는, 저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기간을 임의의 시간 동안 갖습니다. 그 다음에 딱 멈추고 1초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째깍째깍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클릭을 한다라거나 1초가 지나면 이제 엔딩에 가게 됩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또는 빨간색 또는 회색 이렇게 결과 화면을 3초 동안 여러분이 응시할 수 있도록 기계가 인간한테 양심을 베풉니다. 아량을 베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엔딩 맛보기 시간이 끝나면 다음 판을 또 진행할 수 있게 다음번 인생을 또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뭔가 윤회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한 각각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지금 각각의 페이즈가 넘어가고 있다를 여러분이 살짝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연출을 하기 위한 코드가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튜토리얼 코드랑 똑같은 느낌으로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 차곡차곡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핵심이에요. 자, 봐봐요. 방금 전대로 돌아가는 코드 우리가 지금 반복 흐름을 신경을 안 쓴다라면 그냥 엔터 쳐서 적으면 돼요. 우리 이제까지 모든 예시들 생각해봐요. 나이차 함수 정의 생각해볼까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여러분이 리터로 적어서 세팅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할 일, 사용자 나이 인풋 호출식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담아요. 그 다음에 차를 구해요. 뺄셈을 합니다. 그렇게 구한 차를 가지고 str 형식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해요. 그 다음에 퇴근해요. 이게 그냥 순차에 몸을 맡기면 순차 흐름은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퇴근을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얘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얘는 지금 GUI 모듈 위에서 동작하는 친구고 그 엄청나게 커다란 while문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하는데 그렇게 순차가 베이스가 아니라
while문 반복 실행, 주기적인 실행이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눈에는 생로병사 같은 한 판, 게임의 한 라운드에 대한 순차적인 전환이 지금 연출됐다라는 걸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 요거 기능을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게임 최종 버전도 비슷한 느낌으로 할 거잖아요. 뭐 프레스 엔터 투 스타트 한 다음에 뭐 캐릭터 그림 하나 띄워놓고 엔터 키 치면 이제 한 판 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다음에 뭐 게임 뭐 승리했다 패배했다라면 결과 메시지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자, 여러분의 게임은 지금 이 예시처럼 한 판이 끝났을 때 다음 판을 또 엔터 쳐서 시작할 수 있게 구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F5 딱 누른 다음에. 무슨 얘기냐? F5 딱 누른 다음에 게임 스타트 했어요.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엔딩 봤어요. 저 사람이 다음 판 하고 싶다. X 버튼 눌러서 창 닫아버리고 다시 F5를 눌러야지만 다음 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유 있을 때만 하시고, 아무튼 그거는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뭔가 강력한 게임을 만들고 싶은 친구는 한 번만 잘 동작하면 되니까, 나중에 동영상 찍을 때도 F5 3번 한 번씩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친구 몇 번 더 실행해 보시면서 기승전 결,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 다시 기를 할 수 있게끔, 두 번째 판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런 식으로 그때 서로 다른 게임 할 수 있게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 체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전체 프로그램 프레스 3 to win이라는 게임은 이런 느낌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자, 맨 처음 F5 눌렀을 때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목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놔두고 그 다음에 하얀색 화면 보여주는 채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여러분의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키보드만 쳐다보는 거예요. 엔터키를 눌렀나? 아직도 안 눌렀어? 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60분의 1초 뒤에 다시 방문해갖고 엔터키 쳤냐?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저 사람의 엔터키를 누르면 그때부터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막 샤샤샤샤 바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60분의 1초마다 셔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으로 F5 눌러서 실행해보면 확실히 눈 사나운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지금 세팅상으로는 0.5초에서 3.0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게임을 스타트를 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기 시작해요. 마우스 입력을. 그래서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3이 적혀있는 파란색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제목에 띄우고 회색으로 배경을 칠한 다음에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3초가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가 .py 파일 어딘가에는 들어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사실은 여기 지금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스테이트 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부르잖아요.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그렇긴 한데 컴퓨터 동네에서 요 스테이트 요거 이제 복수형이 스테이터스잖아요. 그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상태창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 저 스테이트를 보통 직역하면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해 둔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한 한국말 설명을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시작 상태거나 대기 상태거나 출제 상태거나 결과 확인 상태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F5 눌렀을 때 일단은 시작 상태인 채로 시동을 걸게 됩니다. 시작 상태일 때 내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엔터키만 쳐다보면 돼요. 평소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야 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시작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대기 상태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대기 상태일 때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그림들 5개 그림 파일들의 그 이미지들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열심히 주사위 굴려가면서 셔플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놓은 타임아웃이 되면 이제 출제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출제 상태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챙깁니다. 시간을 확인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확인해요. 일단 지금은 성공했을 때만 놓고 본다면 저 사람의 3을 눌렀다면 이제 출제 상태를 끝내고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아마도 지금 회색의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이고 있을 테니까 3초 되나 확인하고 3초가 경과했다면 다시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기 있는 네 가지 상태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는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지금 그 컴퓨터 동네에서 엄청 중요한 하나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켤 때부터 시작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작 상태였다가 다른 상태였다가 다른 상태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py 파일 들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내 사촌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생 친구들 아무나 붙잡고 요거 플레이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F5 누른 다음에 하는 방법 알려줘요. 그럼 그 친구 막 엔터키 누르고 막 클릭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플레이를 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가 임의의 시점에 눈을 딱 뜨고 우리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프로그램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상태만을 띈다라는 게 보장된다 이거예요. 맨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또는 대기 상태거나 또는 출제 상태거나 또는 결과 확인 상태 넷 중에 단 하나만 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둘 이상의 상태를 띄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고 내 프로그램이 어떤 시점에는 이 넷 중에 어떤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태 0개에 해당하는 케이스도 그런 시점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하나라는 게 보장돼 있으면 그거는 컴퓨터 동네에서 다루기 엄청 쉬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냥 state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파이썬이니까 state라는 이름을 도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데이터 넣어두고 또는 대기 상태에 해당하는 거 바꿔서 담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 프로그램은 어떤 상태냐 물어본다라면 그 state에 담겨있는 값, 지금 담겨있는 값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태를 전환시킨다라는 것도 그 state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 걸로 간단한 데이터 흐름 하나로 간단한 이름 하나, 변수 이름 하나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스테이트 개념을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지금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일단 정식 명칭이긴 합니다. 일단 영어로는 트랜지션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상태인데 돌입한 지 3초가 지났다. 라면 이제 다 철수시키고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가게끔 상태 전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상태 전환은 예를 들면 출제 상태일 때 무조건 전환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적을 일은 일반적으로 없을 겁니다. 출제 상태일 때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태 전환이 발생하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아마도 저 상태 전환이라는 거를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도입을 할 때는 여러분이 if문을 적게 되겠구나 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클릭했고 3 그림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둔 채로 클릭을 했다라면 그런 느낌의 조건식 적어놓고 그 if문 내용물로 상태 전환 발생시키는 스테이트의 새로운 값을 담는 할당문을 적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내 프로그램은 60분의 1초마다 이 네 가지 작업들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출제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 실행하다가 이번에 클릭을 해서 승리한 게 확실하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상태 전환이 발생했으니까요. 따라서 결과 확인 상태로 돌입하기 직전 시점에
딱 한 번만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언제냐면 사용자가 3을 클릭한 지금 시점에, 그래서 상태 전환 발생시켜야지라고 확정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 if문 내용물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화면 배경 네모를 회색으로 바꾸고 제목을 적절한 승리 메시지로 바꾸고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딱 한 번만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게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코드를 살짝 구경해 보면 13주체 예시.py입니다. 그래서 initialize랑 update 두 함수에 대한 함수정이 들어가 있고 initialize 먼저 보시면 제가 이거를 아마 지난주에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수식 적을 때 뭐 적절한 타이밍에는 중간중간에 엔터 쳐도 된다라는 거. 지금 이 할당문은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따라서 들여쓰기 1단이에요. initialize 내용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괄호를 열고 저 대괄호는 여기서 닫아요. 따라서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엔터키 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띄어쓰기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 띄어쓰기,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영향을 주는 거는 실행 흐름과 관련한 곳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문장들 사이에서만 얘는 들여쓰기 몇 단짜리 문장이냐를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할당문이 initialize의 내용물이냐 또는 initialize 함수정의 다음 문장이냐를 이 친구의 들여쓰기가 0단이냐 1단이냐를 놓고 결정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당연히 들여쓰기 1단이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대괄호 열고 닫고가 하나의 수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구성하는 안쪽에 있는 글자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3,5,7 같은 거 적을 때 이런 거 적을 때 중간에 띄어쓰기 하나 넣어도 되고 두 개 넣어도 되고 세 개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다가 엔터를 한 번 쳐도 되고 두 번 쳐도 되고 세 번 쳐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엔터 치고 들여쓰기도 사실 수많은 띄어쓰기들의 집합이잖아요. 얘네들은 줄 같은 거 전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들여쓰기를 몇 단을 하는지랑 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이랑은 단 1도 상관이 없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문장들의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이니까요. 이 수식 언제 계산하냐? 이 할당문 실행하는 동안 계산하는 겁니다. 들여쓰기랑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눈에 보기 편하게 필요하다라면 적절히 엔터 쳐가면서 적으시면 되고, 물론 모든 수식을 적을 때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총 6칸짜리 새로운 리스트 하나 뚝딱 만들어서 넘버즈에다가 담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칸에는 이 new rectangle 리턴 값을 넣어둘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장 먼저 만들고 있고, 얘는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하얀색 네모를 가장 먼저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먼저 만든 이 네모가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친구들은 그 하얀 네모보다 더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5개의 이미지들은 지금 보시면 is visible 값을 false로 두고 스타트하고 싶어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그 프린트 출식할 때도 마지막에 엔터 말고 딴 거 적어줘와 같이 청탁을 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여기도 그게 가능하도록 세팅이 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림 1, 2, 3, 4, 5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얘네가 각각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칸에 담겨 있게끔 그렇게 나열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단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 게임 안에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다루기 위한 이름들을 저 w.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해 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 시간과 관련된 거는 얘는 조금 이따 쓸 이름들이고, 여기는 이제 게임의 난이도랑 관련한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대기 상태를 지속할 최소 0.5초, 최대 3.0초인데
요거를 둘 다 1.0초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시면 그러면 이 게임은 좀 더 쉬워질 거다 이거예요. 엔터키 누르면 정확히 1초 뒤에 멈춘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시간 초과를 당하긴 했는데 이러면 뭔가 조금 더 승리 메시지를 볼 확률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이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 지금 0.5초에서 3.0초 사이로 했는데 이걸 이제 300초로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민첩성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 근성과 끈기를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게임 만들 때도 내 게임의 밸런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들 여러 개를 이렇게 이니셜라이즈해서 별도의 이름에다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아마도 보통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못 깨겠어 하면은 숫자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밸런스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최종 버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출제 상태를 지속할 시간 여러분 클릭하기까지 여유 시간이 몇 초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초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멈춘 다음에 저를 100초 동안 기다려 줄 겁니다. 3을 눌러주세요. 이거 유치원생도 깰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할머니도 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클릭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 지속할 시간 3.0초 얘도 이제 0.3초만 한다 그러면은 결과 확인하기 엄청 힘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 이 게임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가져가기 위한 값들 적절한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자 봐봐요. 이거 이전 시간에도 소개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F5 눌러갖고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위에 있는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는 이 이름들이 이미 등재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한번 실행했으니까요. 따라서 저 이름들을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쉽게 적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굳이 저런 이름들 A, B, C 한 다음에 A는 뭐였지? 여러분 머리를 태워가지고 메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는 한글로 이름 적으셔도 됩니다. 정 원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내가 이름만 봐도 저런 이름들 중에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이름이 뭐다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해서 준비해 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스테이트랑 관련한 이 이름을 도입해서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방금 봤던 시작 상태,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당문 열심히 적어두면 우리 엄청 커다란 와일문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으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건데 업데이트 내용을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스테이트가 0이면 이런 거 해줘 1이면 이런 거 해줘 2면 이런 거 해줘 3이면 이런 거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해줘 투성이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이 살짝 느꼈을 때 엄청 길다란 엄청 길다란 이 부분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는 60분의 1초마다 반복적으로 내용물 실행할 건데 그 업데이트 자체 함수정의 내용물은 지금 보시면 엄청 큰 분기 흐름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집어서 보시면 아까 지금 슬라이드에서 확인했던 한국말 설명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요거는 빠르게만 볼게요. 자, 스테이트가 0이다. 그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일 이미 화면은 하얀색일 것이고 제목은 엔터키 누르면 시작한다고 적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매번 항상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대신에 엔터키를 치면 얘가 지금 상태 전환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건이었단 말이죠.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60분의 1초에 다음번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할 때는 다음번에는 절대로 요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스테이트 값은 1이 됐을 테니까요. 그때는 이 밑에 있는 다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걸 감안해서 이 안에서는 오늘 미리 한 번 해둬야 되는 그 작업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제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숨겨놨던 5개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시간을 우리가 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기 상태를 몇 초 동안 진행할 거냐를 주사위 굴려서 뽑아야 될 것이고 플러스 그래서 이번에는 대기 상태를 언제 끝낼 것이냐 또는 이번엔 대기 상태를 언제 시작했냐를 시간과 관련한 값들을 여러분이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원래 가려놨던 거 보여주는 건 show 오브젝트를 쓰시면 됩니다. 1, 2, 3, 4, 5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겠어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 값을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 상태는 언제 끝낼 것이냐는 요 임포트 랜덤 하면 쓸 수 있는 랜덤.랜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줄 거예요. 랜드 인트는 인트 형식이라 치고 얘는 플롯 형식을 줍니다. 이제 0 이상 1 미만이니까 거기다가 곱셈을 하면 예를 들면 3배 뻥튀기 한다 칩시다. 그러면 0 이상 3 미만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1 이상 4 미만 같은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0에서 1 범위 내에 임의의 플롯 형식값 받은 다음에 걔를 가공을 해서 느리거나 옮기거나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 내에 임의의 플롯 형식값, 균등 분포를 띠는 임의의 플롯 형식값을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대기 상태를 끝낼 거냐를 지금 한번 지정하는 거예요. 얘는 주사위 맨 처음에 한 번만 굴려두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내일 일어나서부터는 요 밑에 에리프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기다려가 아니라 셔플을 해야 돼요. 각각의 그림들을. 그래서 그 각각의 그림들을 겹치지 않게 셔플하는 코드가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겠고 뭐 요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상태 전환은 여기서는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타임스탬프 값.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내가 엔터키 딱 쳤던 그 시점, 상태 전환 처음 발생시켰던 그 시점에 약속해 놨었던 끝날 시간에 도달했냐를 지금 이 부분 조건식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조건 만족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곧 출제 상태로 전환될 건데 그걸 감안해서 제목을 바꾸고 출제 상태는 정확히 1초 동안 지속할 예정이니까 그거랑 관련한 시간과 관련한 값을 지금 세팅해 두면 돼요. 타임아웃 같은 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2일 때는 이건 제일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테이트가 3일 때는 이미 게임은 끝난 시점이에요. 결과 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항상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여기선 시계만 쳐다보면 돼요. 그래서 3초 지났나? 지났으면 이제 배경 네모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 2, 3, 4, 5 그림은 다시 가려놓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바꾸며 다음 프레임부터는 다음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할 때부터는 다시 맨 꼭대기에 있는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동작하도록 해놨고 그래서 hide 오브젝트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스테이트가 2일 때 항상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상태 전환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여기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시간이 1초 경과된 거예요. 둘째, 사용자가 좌클릭을 했을 때입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일단 생각해보면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이 게임 무조건 끝나요. 잘 눌렀으면 성공하면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칙패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 조건식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눌렀으면 아무튼 눌렀으면 그러면 스테이트 값은 무조건 3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잘 해서 눌렀냐에 따라서 제목이랑 배경 네모 색깔만 그때그때 다르게 색칠한 채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3초 동안 결과 확인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 그거랑 관련한 데이터를 지금 한 번만 딱 세팅해 두고 스테이트 값 바꾸고 나는 이번 업데이트 끝내면 돼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밑에 있는 코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거나 또는 여기다 지금 elif 부분을 붙여가지고
사용자가, 자, 이거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사용자 편의를 지금 제공을 한 겁니다. 딱 1.0초 딱 된 그 프레임에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면 그거는 클릭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짠 겁니다. 사용자가 이번에도 클릭을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1.0초가 딱 경과했다라면 그때만 이제 시간 초과로 패배하도록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때 클릭했다면 클릭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요 elif 부분, if 부분 조건식 덩어리를 순서를 서순으로 바꾸면 뒤집힐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지난주 예시에서 본 적 있죠? QWER 예시에서 Q가 우선하는 거 패턴이랑 R이 우선하는 거 패턴 약간 다르게 생겼었다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고 아무튼 시간 초과되면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빨강색으로 바꾸고 제목을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바꾸는 정도만 제외하면 상태 전환 발생시키는 코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면 지금 우리 한국말로 설명했던 각각의 상태들에 대한 코드가 저 길다란 이 부분의 각 부분에 차곡차곡 잘 들어있구나를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불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지난 시즌의 스테이트는 얼마였냐와 같은 것들을 살짝 백업을 해놓고 필요하다라면 쓸 수 있게 그런 할당문들이 업데이트 맨 뒤라든가 이런 데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건 타임 엔드밖에 없어요. 타임 스타트는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 거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 둘 다가 필요할 수 있고 어쩌면 타임 스타트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하다라면 그 값을 적절한 자리에 담는 할당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 적절한 친구 내용물로 내가 밀어 넣어서 적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당신이 적어야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많은 데이터들 차곡차곡 담아가면서 읽어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걸 계획하기 위해 initialize 함수 정의 안에다가는 미리 적절한 이름들 예쁘게 잘 적어둘 수 있게 할당문들 잘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w.data. 했을 때 자동 완성 목록에도 예쁘게 잘 나오고 아무튼 기분이가 좋을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래서 스테이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로그램은 동시에 한 가지 상태만 띱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변수에다가 무슨 값 0 담아놓고 1 담아놓고 2 담아놓고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 스테이트에 담겨있는 스테이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현재 내 프로그램은 결과 확인 상태에 들어가 있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길다란 if문을 적어두시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들은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보통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전환하도록 코드를 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업데이트 내용물 구성할 때 꽤나 많은 if문들을 서로 다른 조건씩 적어가면서 여기저기에 배치하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상태 전환 발생한 직전 내지 직후 시점에만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지금 적고 있는 if문 내용물로서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그 직전 또는 직후 타이밍에 무선 작업을 수행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일단 말씀드려 놓고 그래. 요것만 하나만 더 짚어 놓읍시다. 요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할 때의 장점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26학번 초짜라서 여러분들한테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3학년이라든가 가시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구조를 2학년 때 배운다라고 제가 지금 3학년 아저씨들한테 들었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아무튼 그런 수업 가서 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보편적으로 쓰는 패턴이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얘가 가져가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자 봐봐요.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을 4분할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설명할 때도 느낀 건데 요 시작 상태를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나중에 출제 상태일 때 뭐 해야 되지? 결과 확인 상태일 때 화면은 노란색일까 빨간색일까? 와 같은
다른 상태랑 관련 있는 내용은 내 머릿속에 보통은 거의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요 시작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려는 조건은 뭐냐? 와 같은 것들만 집중하고 요 if 부분 내용물 안만 스테이트가 0일 때 해당하는 요 들여쓰기한 내용물 안의 부분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프로젝트 최종 버전, 여러분만의 게임 최종 버전 만들 때도 스테이트로 이렇게 잘 나눠놓고 진행하면 이거를 한 큐에 다 짤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오늘은 시작 상태 부분만 하겠어.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이거 부분만 하겠어와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라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예를 들면 스테이트가 1일, 스테이트 값이 1일 때 해당하는 내용을 짠다. 어제 짰었던 0 부분, 그 다음에 내일 짜게 될 스테이트 값이 2일 때, 3일 때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어차피 다 내가 짜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종강하기 전까지 짜야 되니까 이게 감흥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 가면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게임 만들라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게임 만드는 걸 4일 어치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뭐 하시나 하면은 저 지금 이 전체 게임의 2분의 1을 그러니까 4분의 2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허허 하면서 열심히 하시게 커피 한 잔 사주고 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도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눠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라 생각하면 사장님 오셨을 때 뭐 한 절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사주시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딱 나눠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져갈 수 있어요. 나눠가지고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F5를 눌렀을 때 이 게임은 마치 주마등 한 바퀴 흘러가는 것처럼 뭔가 기승전결 같은 게 흘러가듯이 지금 순차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를 여러분이 체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 게임의 최종 버전에 이런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상태들,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미리 종이랑 펜을 들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오픈소스 수업,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만 쓰는 그림 그리기 기법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공대 동네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그림 그리기 기법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순서도는 그려본 적 있겠죠? 우리 8주차 수업 자료에 살짝 등장했었는데 의외로 순서도 그리는 법은 ISO 표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표준이 존재해야 한국 사람이 한국 모양자로 그려놓은 순서도를 미국 초등학생이 보고 내 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파이썬 코드를 짠다라고 쳤을 때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을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내 의도라든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순서도는 그렇고 얘는 간단한 편이라서 그런 표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도 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남이 그려놓은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 그림은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상태들을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상태들 사이의 전환 가능성은 이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화살표가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작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직통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상태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출제 상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대기 상태를 거쳐서 출제 상태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 표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돌아가는 느낌의 화살표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동그라미 4개랑 화살표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왼쪽 꼬다리에 있는 유일하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유일하게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F5 누르면 우리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시작 상태인 채로 태어난다와 같이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당연히 이 4개 중에 반드시 하나만 초기 상태로서 지정되니까 화살표는 하나만 그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그 while문 써가지고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기는 하지만 몇몇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렇게 시작에 반대되는 종료 상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료 상태를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를 2겹으로 쳐요. 그리고 이러한 종료 상태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 뭐 게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굿 엔딩, 배드 엔딩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료 상태는 당연히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과에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오토마타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컴파일러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 동그라미랑 화살표 그림을 다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일주일 실행되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그딴 거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작 상태와 함께 종료 상태도 표기되어 있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우리는 저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게임의 끝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X 버튼 누르면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전환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기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의 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대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나가는 화살표도 여러 개 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화살표 2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쌍방향 되는 거죠. 왕복 2차선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미래의 나를 위한 한국어 멘트를 주석 같은 느낌으로 동그라미 또는 화살표에다가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석을 달 때 한국말로 코멘트를 적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상태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그 상태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씩 매겨 놓고 다이어그램 작성을 끝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코드로 짤 때 이 그림만 봐도 스테이트 값이 0이면 시작 상태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살표에도 한국말로 노트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조건은 이렇다와 같은 식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스트, 그 다음에 배드 엔딩 이런 식으로 있고 얘네가 결과적으로는 시작 상태로 돌아간다 했을 때 이 베스트 엔딩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굿 엔딩 달성 조건, 그 다음에 배드 엔딩 조건 같은 것들을 이 화살표 옆에다가 여러분이 한국말로 적어두면 나중에 그에 해당하는 이 부문 조건식 적을 때 여러분이 편하게 이것만 참고해가지고 적을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번호를 지정하는 건 일단은 필수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스테이트에다가 그 따옴표 한 다음에 시작 2글자 담아둘 수도 있는데 개 귀찮을 거예요. 한영키 맨날 눌러야 될 겁니다. 그러느니 그냥 숫자 하나하나씩 일련 번호 같은 느낌으로 부여해 놓고 쓰는 게 여러분이 컴퓨터쟁이로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기본 습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겹치지 않게 지정해둬야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딱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내 게임 코드 실행 흐름이 이렇게 땅땅땅땅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가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겠구만. 요것만 봐도 내 프로그램 내지는 내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이 대충 어떤 덩어리가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완성될 거다가 예상이 된다라면 그때부터 키보드 쳐서 여러분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하얀 창 열지 마시고 일단은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라면 뭐 스케치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길다란 뭐 게임 화면 네모 살짝 그린 다음에 캐릭터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뭐 중요한 데이터 뭐 쓸 거냐, 걔네들을 w.data. 무슨 이름에다 담아놓고 다룰 것이냐와 같은 것들. 그런 걸 펜으로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저처럼 요 스타일러스라든가 아니면 메모장에 직접 키보드로 한국말로 쳐서 적는다라든가 해서 일단은 계획을 먼저 해두고 그 계획은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땐 그럴 거예요. 뭐 아이템을 쓰고 싶어. 그 다음에 뭐 점수는 이럴 때 몇 점이 올라갈 거야. 와 같은 숫자들 위주로 적게 될 거고 그런 게 대충 됐다 싶으면 이제 실행 흐름을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그려보면 조금 더 편하게 업데이트 내용으로 적을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측면에서 준비해 놓은 거는 이니셜라이즈에다가 일단 맨 처음에 반영한다. 할당문 적어가면서 반영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실제로 여러분이 16주차에 지금 25일 목요일까지로 마감 잡아놨는데 23일쯤에 시작할 거잖아요. 이틀 남는 거잖아요. 그때쯤에 여러분이 헐레벌떡 시작할 때도 망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잘 나눠두고 한 부분 한 부분씩 천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기 흐름, 조건식, 그 다음에 할당문들 적절하게 들여쓰기 해서 하루하루 적고 가시면 예를 들면 지금 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뭐 4일 만에 만든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게임도 그런 느낌으로 나눠가면서 진행하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미적 공부, 내일 미적 시험이에요. 네, 미적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날이 있는 거잖아요. 하루 전이라든가. 그럴 때 살짝 켜가지고 요 스테이트 동그라미들 중에 지금 내가 그냥 가볍게 기분 전환용으로 코드 짤 수 있을 만한 거 하나 붙잡고 살짝 진행하고 역시 미적이 나은 것 같아 하면 이제 다시 미적 공부하러 가고 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최종 버전을 부분별로 완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때 다른 부분 나중에 어떻게 짤 거다 크게 신경 안 쓰고 짜도 나중에 F5 눌렀을 때 잘 동작한다. 왔다가 저 화살표대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생로병사 같은 게 잘 흘러가도록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는 거에 근본적인 목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컴파일러라는 수업 가보시면 거기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컴포에서 쓰고 있는 C 컴파일러라든가 사실은 우리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친구도 그렇게 안에 있는 수많은 상태 전환들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지금은 if 부분 읽는 중이야, elif 부분 읽는 중이야와 같은 식으로 본인 마음속으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해가면서 작업을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따박따박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엔터키 칠 때까지 작성했던 글자들을 토대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본론 내용은 끝이 나요. 1시간 25분이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한번 같이 구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 버전은 여러분 지금 게임 뭐 만들지 대충 결정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캐릭터를 고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맵을 쉬움, 보통 어려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올 건데 랜덤하게 다가올 거예요. 막 그런 수많은 희망사항들 지금 머릿속에 있을 거잖아요. 초기 버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덜어내고 그래서 이 게임은 뭐 하는 게임이냐?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다.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쟤를 쏴서 맞추는 게임이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치중해가지고 그 부분만 일단 도라는 가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목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천정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네모를 위에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떨어지는 네모를 내 캐릭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 피하는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게 최종 버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맨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시간 경과하면 이제 뭐 스피드업 해가지고 점점 빨리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도록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랜덤하게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짤 거잖아요. 초기 버전 할 때는 일단 주사위는 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맨 처음에 네모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 3개 정도만 그냥 고정된 위치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좌표 조금씩 키우면은 얘가 언젠간 떨어지겠죠, 시간차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두는 거예요. 다만 내 캐릭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건 얘는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F5 누를 때마다 항상 똑같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조금씩만 다르게 입력해서 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도 있겠구나. 아, 얘는 조금 많이 늦었으니까 이거는 사망 판정을 하는 게 나은 것 같구나와 같이 여러분의 게임의 밸런스를 논의하기 위한 그 각을 편하게 잴 수 있게 간다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살아남으면 계속 무한히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개수로는 3개 정도로 한다 치고 그 다음에 주사위 굴리지 않고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시간에 나타나도록 하시고 등등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요 필수 메커니즘을 제외한 그래서 부딪힌다 이런 거 판정하는 거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축약하고 고정시켜서 일단 도라는 가게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기 버전의 목표는 이거 F5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아, 내 최종 버전은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에 랜덤하게 수행하도록 만들 거야와 같이 초기 버전의 실행 양상을 보고 최종 버전의 전반적인 플로우가 실행 흐름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면 성공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성을 해놔야 저랑 같이 그 우리 10점짜리 있잖아요. 여러분 프로젝트 추가 목표를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아, 저 비행기 게임 만들 거예요. 추가 목표 이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랑 저랑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일단 하나를 챙겨 두셔야 추가 목표를 저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가 이 초기 버전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초기 버전을 뭘 만들지 모르겠다인 경우에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살짝 각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